텔레비전 뉴스를 켜면 화면 가득 축포가 터집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제 지긋지긋한 중동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양복 입은 앵커들이 환한 얼굴로 떠들어댑니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춤을 추고 환호하는 이란 사람들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드디어 중동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완벽한 착각입니다. 서방 언론이 보여주고 싶은 그 화려한 편집 영상 뒤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짜 팩트가 숨어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이란 인구의 30%.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무장한 사람들의 존재를 텔레비전 바보 상자는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재자의 죽음에 절망하여 무릎을 꿇고 항복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1400년 동안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참혹한 학살의 역사, 이른바 카르발라의 순교 정신이 폭발하는 거대한 도화선에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1400년 전 이슬람의 성인 후세인이 처참하게 학살당했던 그 비극적인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이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란의 거리를 채우고 있는 수천만 명의 속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상식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들은 드디어 후세인처럼 위대한 죽음을 맞이할 순교의 날이 왔다고 굳게 믿으며 기꺼이 폭탄을 가슴에 품고 전장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상에 죽겠다고 덤비는 사람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붓고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맨몸을 던지는 이 거대한 광기를 단숨에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만 제거하면 나라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던 미국의 얄팍한 계산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오직 내 가족 번듯하게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구분등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청춘을 다 바쳐 이 나라를 일구 오신 우리 선배님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이제야 한숨돌이나 싶었는데 미쳐 돌아가는 세상 물가에 매일 밤 잠을 설치시는 그 억울한 심정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구 반대편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의 이 소름 돋는 광기가 남의 나라 먼 산 불구경이 결코 아닙니다. 서방 언론의 달콤한 평화쇼에 속아 넘어가 전쟁이 끝났다며 빚을 내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선배님들의 피 같은 노후 자산은 형체도 없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거대한 집단과 다급해진 미국의 헛발질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통제불능의 이란 군부가 제멋대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끔찍한 무법천지가 열렸습니다. 이 통제되지 않는 살벌한 난장판이 중동의 바닷길을 거칠게 틀어막기 시작하면 당장 내일 아침 우리 집 밥상머리 물가가 무섭게 폭등하고 선배님들의 연금 통장은 두부 한 모 편하게 집어들지 못하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입을 닫고 있는 거대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서막입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길 수 없는 싸움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일까요?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꺼내든 소름 돋는 최후의 카드와 이란 군부의 미사일 폭주가 우리 한국 경제의 숨통을 어떻게 조여오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잔혹한 국제사회의 팩트를 정확히 꿰뚫어 보셔야만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낼 생존의 방패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똑똑하다는 정치인들과 텔레비전에 나오는 군사 전문가들은 참으로 오만하고 순진했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한 명만 제거하면
모든 복잡한 문제가 마법처럼 끝날 줄 알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우리가 흔히 보던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지도자가 사라지면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독재 정권이 스스로 백기를 들며 무너져 내릴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첨단 미사일 몇 발이면 이란 군부가 겁을 먹고 항복 문서를 들고 뛰어나올 것이라는 그 오만한 계산이 지금 미국을 끝없는 지옥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펄펄 끓는 중동의 열사의 사막에서 비오듯 땀을 흘리며 건설 현장의 모래바람을 마셔가며 달러를 벌어오신 우리 선배님들이시라면 그곳이 얼마나 거칠고 끈질기며 무서운 동네인지 누구보다 뼛속 깊이 잘 아실 겁니다. 이란은 엊그제 강대국들이 자를 대고 국경선을 그어 총칼로 뚝딱 만들어낸 근본 없는 신생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수천 년의 거대한 제국 역사를 자랑하는 페르시아 문명의 핏줄이 굽이쳐 흐르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 모진 세월 동안 수많은 왕조가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속에 무너지고 관리자들이 수백 번 바뀌었어도 이란이라는 거대한 뿌리와 그들의 자부심은 단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만큼 허술하고 만만한 동네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도를 펼쳐 이란의 서쪽 국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이 거대한 성벽처럼 나라 전체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깎아지른 붉은 바위산들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끝도 없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서방의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서쪽 루트를 통해 이 험한 산맥을 뚫고 이란 본토를 완벽하게 짓밟은 영웅은 수천 년 인류 역사상 알렉산더 대왕을 포함해 단 2번뿐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무적 군단조차 이 끔찍한 바위산 앞에서는 피를 토하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무자비한 몽골 기병대나 동양의 침략자들은 언제나 방어가 그나마 평탄한 동쪽 아프가니스탄 루트를 통해서만 겨우 이란을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란의 서쪽 국경은 그 천하무적이라는 미군조차 함부로 지상군을 밀어넣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완벽하고 끔찍한 천연의 군사요새입니다. 미국은 지도자의 목을 치면 이란 내부에서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 주판화를 튕겼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등골이 서늘합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환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피도 눈물도 없는 가장 지독한 강경파들에게 나라의 운전대가 통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국이 쏜 미사일이 이란 국민들에게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뿔뿔이 흩어져 있던 30%의 이슬람 광신도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조차 제대로 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전 지도자의 아들을 억지로 꼭두각시처럼 앞세워 강경파들은 핵심 권력과 무기를 완벽하게 틀어주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며 날린 미국의 첨단 미사일이 도리어 가장 위험하고 말귀가 통하지 않는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합법적인 피해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단기전 시나리오는 이제 불타버린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결코 며칠 만에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거대한 바위산맥에 틀어박혀 순교의 피를 부르짖는 1,000만 명의 광신도들과 벌이는 지독한 진흙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이 공중에서 폭탄을 비오듯 쏟아부어도 해발 3,000m의 바위산 동굴 깊숙이 개미떼처럼 숨어버린 이란의 핵심 전력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끔찍한 장기전의 늪에 빠져 당황하고 다급해진 쪽은 무기를 쏟아부은 미국입니다. 선배님들, 이 지루하고 참혹한 산악 소모전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잔인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험준한 산맥을 사이에 두고 끝없는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동안 중동의 붉은 모래바람은 결국 태평양을 건너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멱살을 날카롭게 틀어주게 됩니다. 전쟁이 지루한 장기전의 늪으로 흘러가면
당장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앉아서 피를 말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장을 쌩쌩 돌릴 중동의 원유 수입이 뚝 끊기고 우리가 땀 흘려 만든 물건을 실어 나를 바닷길이 완전히 멈춰섭니다. 선배님들의 낡은 통장에 찍힌 연금 숫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만히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동네 마트의 쌀값과 콩나물값이 미친 듯이 널뛰기를 시작합니다. 어제 10,000원 하던 식료품이 오늘 15,000원이 되고 내일은 20,000원이 되는 살인적인 물가 폭등이 시작됩니다. 청춘을 다 바쳐 억척스럽게 모아둔 선배님들의 은퇴 자산이 소리 소문 없이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는 끔찍한 인플레이션의 지옥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무섭게 변해가는데 텔레비전 앵커들이 떠드는 거짓 평화에 속아 전쟁이 며칠 안에 끝날 것이라 착각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벼락거지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의도의 사기꾼들은 지금이 기회라며 바닥을 쳤으니 우량주를 사라고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그것은 선배님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뺏어먹으려는 악마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철벽 같은 자그로스 산맥을 뚫지 못하고 전쟁의 수렁에 빠져버린 미국은 완전히 체면을 굽였습니다. 어떻게든 승리의 명분을 만들어내고 중동의 목줄을 다시 틀어주기 위해 이제 미국은 국제사회의 룰마저 짓밟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저분하고 끔찍한 무리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단숨에 끝내기 위해 알카에다보다 더 악랄한 테러리스트들과 은밀히 손을 잡고 남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들을 빼앗으려는 미국의 그 섬뜩한 비밀 전략, 그 소름 돋는 실체를 이어지는 내용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미쳐 돌아가는 돈과 권력의 흑막을 두 눈 부릅뜨고 정확히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위에 황금빛 빌딩을 세워 올린 거대한 부의 도시 두바이. 그곳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주무르는 최고위급 아랍 사업가가 며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소셜미디어에 아주 작심하고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가 핏대를 세우며 분노를 쏟아낸 상대는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 트럼프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우리 지역을 함부로 전쟁의 수렁으로 끌어들일 권한을 주었느냐며 공개적으로 삿대질을 해댄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소름이 돋는 장면입니다. 국왕의 눈치를 철저하게 살펴야 하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거물급 인사가 대놓고 미국의 심기를 긁는 일은 지난 수십 년의 중동 역사상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하극상입니다. 겉으로는 든든한 동맹국이라며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지만 그 화려한 미소 뒤에서 중동의 진짜 부호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불장난에 얼마나 치를 떨고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의 맹주들은 지금 미국의 매서운 눈빛을 피하며 철저하게 뒷짐을 지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바다를 시커멓게 덮고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다녀도 그들은 단 한 명의 군인도, 단 한 푼의 군자금도 선뜻 내어주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미국이 기침만 해도 알아서 바닷길을 열어주고 기지를 내어주던 그 충성스러운 우방국들이 도대체 왜 이토록 싸늘하게 등을 돌렸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칫 어설프게 미국 편을 들며 나섰다가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의 광신도들이 자기들의 화려한 석유 정제시설과 번쩍이는 마천루를 향해 자폭드론 불벼락을 쏟아부을까봐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혈맹이라 굳게 믿었던 우방국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이 거대한 사막의 모래구덩이 한가운데서 미국은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서쪽의 험준한 바위 산맥에 가로막혀 지상군은 꼼짝도 못하고 믿었던 우방국들마저 차갑게 등을 돌리자 마음이 다급해진 트럼프는 결국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을 잔뜩 구긴 미국이
자국민들에게 보여줄 화려한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고 화가 난 아랍 동맹국들을 달래기 위해 중동의 바다로 아주 검고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오랜 세월 피튀기며 영토 분쟁을 벌여온 아부무사와 툰브, 그리고 키시라는 작은 섬들이 바로 그 끔찍한 희생양입니다. 이 섬들은 지도에서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작지만 전 세계 석유의 핏줄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길목 한복판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무시무시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군이 압도적인 해군력을 총동원해 이란이 꽉 쥐고 있던 이 섬들을 무력으로 강탈한 뒤 화가 잔뜩 난 아랍에미리트 국왕의 손에 공짜 선물로 쥐어주려 한다는 소름 돋는 작전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등 돌린 동맹국을 달래는 동시에 이란의 해상 목줄을 완전히 틀어주겠다는 참으로 섬뜩하고 비열한 꼼수입니다. 내 군대의 피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전리품으로 나누어 갖는 강대국들의 그 더러운 패권 다툼이 다시 한번 추악한 고개를 든 것입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진짜로 우리의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비밀 전략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 따로 있습니다. 서쪽의 거대한 바위산에 막혀 지상전이 완벽하게 수렁에 빠지자 미국은 이란의 뒤통수인 텅 빈 동쪽 국경으로 음흉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란의 동쪽에는 오랜 내전으로 멍들고 찢긴 무법천지 아프가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척박한 땅에는 과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알카에다보다 수십 배는 더 잔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K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심장부를 타격하려 했고 미군과 피튀기게 싸웠던 그 악마 같은 테러 집단을 이제는 미국이 모른 척 등 뒤에서 돈과 무기를 대주며 이란의 국경을 치게 만든다는 기가 막힌 시나리오가 조용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정의를 부르짖는 위대한 국가가 자기 나라 젊은이들의 시신이 성조기에 덮여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어제의 철천지 원수였던 끔찍한 테러리스트들과 은밀하게 눈빛을 교환하며 남의 나라 피바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평화와 인권이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 숨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옥의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냉혹한 국제 정치판에 썩어 문드러진 민낯을 우리는 지금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 따위는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과 권력을 향한 짐승 같은 탐욕만이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 무섭게 소용돌이치고 있을 뿐입니다. 강대국의 화려한 명분과 텔레비전 뉴스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전쟁 테마주가 뜬다며 젊은 시절 뼈 빠지게 일해 모은 피 같은 돈을 덥석 주식판에 던져넣는 짓은 샘을 지고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테러리스트를 앞잡이로 끌어들이고 남해 바다에 떠있는 섬을 강탈하려는 이 이성을 잃은 미친 짓거리는 결국 최악의 맹독이 되어 전 세계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미국의 헛발질에 무섭게 자극을 받은 이란 군부는 마침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수뇌부의 통제조차 벗어나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폭주하기 시작한 지방의 사령관들이 제멋대로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그 끔찍한 대학살극의 도화선. 그 도화선이 어떻게 타들어가며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지. 텔레비전 뉴스는 절대 짚어주지 않는 통제불능의 미사일 폭격 사태를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주 예리하게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캄캄한 중동의 밤하늘이 찢어집니다. 시뻘건 불기둥들이 무섭게 솟구쳐 오릅니다.
꼬리에 시퍼런 불을 뿜는 수십 발의 미사일들이 국경을 넘어 무자비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들이 떨어지는 곳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전쟁의 당사자인 미군의 거대한 항공모함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앙숙인 이스라엘의 군사기지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란의 북쪽. 조용하고 평화롭던 이웃나라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에 뜬금없이 거대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튀르키예의 굳게 닫힌 국경을 향해서도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날아갔습니다. 심지어 이란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조용히 숨을 죽이던 오만의 앞바다에도 난데없이 시뻘건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거리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두뇌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던 국가의 수뇌부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명령을 내릴 머리가 사라지면 군대의 팔다리는 제자리에 멈추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다릅니다. 철저한 종교적 신념과 복수심으로 뭉친 이란은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무법천지로 돌려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방의 군사사령관들이 제멋대로 자기 지역의 절대적인 왕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거친 손에는 과거 중앙정부가 전쟁이 터졌을 때를 대비해 만들어둔 비상행동수칙, 즉 프로토콜이라는 무서운 종이 쪼가리가 들려 있습니다. 나라의 심장부가 마비되자 이 핏대선 지방사령관들은 수도의 명령 따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과거의 매뉴얼을 꺼내들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제멋대로 미사일 발사 버튼을 마구잡이로 눌러대고 있습니다.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 텔레비전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우리는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한 적이 없다. 튀르키예로 미사일을 쏜 적이 없다. 땀을 뻘뻘 흘리며 결백을 주장하고 손사래를 칩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비극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책임을 피하려는 뻔뻔한 거짓말 같지만 실상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명색이 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조차 자기 나라 군대가 지금 당장 언제 어디로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지 단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 벼랑 끝으로 질주하는 거대한 덤프트럭. 지금 이란의 군부가 딱 그 짝입니다. 눈먼 미사일들이 언제 어느 나라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지독한 러시안 룰렛이 중동 한복판에서 잔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생지옥을 태평양 건너 안전한 안방에서 지켜보는 미국의 거대 자본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온라인 베팅 사이트들을 보십시오. 수만 명의 목숨이 오가는 이 끔찍한 비극을 두고 그들은 거대한 도박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판 오징어 게임을 즐기듯 낄낄대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일이 몇 발 날아갈 것인가? 내일은 몇 명의 무고한 사상자가 피를 흘릴 것인가? 트럼프와 이란의 사령관 중 도대체 누가 더 이성을 잃은 미치광이인가? 이 끔찍한 질문들을 화면에 띄워놓고 수십억 원의 판돈을 걸며 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조차 월가 자본가들의 잔인한 오락거리로 전락해버린 자본주의에 썩어 문드러진 민낯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너머로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지켜보며 저는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젊은 시절 입에 단내 나도록 흙먼지 마셔가며 쇳물을 녹여 수출탑을 쌓아 올리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오직 내 새끼들 굶기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가르쳐보겠다는 그 거룩하고 눈물겨운 희생 하나로 구분등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이 나라를 선진국 바늘에 올려놓으신 우리 위대한 선배님들 아닙니까? 평생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꾹꾹 참아가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 모은 선배님들의 그 숭고하고 소중한 노후 자금이 지금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저 바다 건너 이성을 잃은 사령관들의 손가락 하나에, 그리고 남의 피를 두고 도박을 벌이는 거대 자본가들의 탐욕에 의해 속절없이 흔들리고 찢겨나갈 무서운 폭풍우 앞에 벌거벗겨진 채 버려져 있습니다.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저 눈먼 미사일들이 그저 사막의 모래밭이나 빈 공터에만 떨어질 것이라 안심하신다면 참으로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란의 군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지방사령관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그들의 살기 어린 눈길은 단 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0%가 하루 24시간 쉼없이 지나가는 저 좁디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의 뚱뚱한 대형 유조선들을 향해 무차별 폭격이 쏟아지는 순간,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심장 박동은 차갑게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먼 나라의 안타까운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당장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의 목줄에 가장 치명적이고 잔인한 비수가 꽂히는 순간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단숨에 뚫고 솟구쳐 오릅니다. 싼 기름을 사와서 밤낮 없이 물건을 만들어 해외에 내다 파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의 숨통이 그 자리에서 턱 막혀버립니다. 공장의 시커먼 굴뚝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거리에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참담한 얼굴로 쏟아져 나옵니다. 동네마트 진열대의 물건표는 아침 저녁으로 2배, 3배, 미친 듯이 숫자를 갈아치울 것입니다. 어제 7,000원 하던 찌개 한 그릇이 15,000원, 20,000원으로 폭등하는 끔찍한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태풍이 몰아칩니다. 그 악랄한 태풍이 선배님들의 얄팍한 연금 통장의 가치를 가차없이 찢어밟힐 것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100만 원, 200만 원의 알량한 연금이 두부 한 모, 편하게 집어들지 못하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세상이 이토록 절체절명의 벼랑 끝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텔레비전의 앵커들은 그저 며칠 뒤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앵무새 같은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거짓말에 속아 지금 바닥을 친 우량주를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여의도 사기꾼들의 달콤한 혓바닥에 절대로 피 같은 쌈짓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 썩어 문드러진 동아줄을 잡고 불나방처럼 덤벼들 때가 아닙니다. 통제불능의 늪에 빠진 중동의 화약고가 결국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어떻게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수출 경제의 파산 위기 속에서 기축통화 달러의 진정한 무서운 위력은 무엇인지, 우리 선배님들이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해 당장 내일 아침부터 꽉 틀어쥐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묵직한 최후의 방어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소리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발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의 눈치를 보느라 지상군을 함부로 투입하지 못한다고 비웃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강대국의 체면을 잔뜩 구겼다며 트럼프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참으로 세상 돌아가는 판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헛소리입니다. 미국은 절대 늙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백악관의 두꺼운 카펫을 밟고 있는 트럼프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하고 냉혹한 장사꾼입니다. 그의 팽팽하게 돌아가는 머릿속에는 오직 미국 우선주의라는 단 하나의 이기적인 계산기만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400년 전에 끔찍한 순교 정신에 미쳐있는 30%의 광신도들과 해발 3000m의 험준한 바위산에서 피 튀기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짓, 그것은 밑빠진 독에
미국의 귀한 청년들의 목숨과 천문학적인 달러를 허무하게 쏟아붓는 가장 어리석은 장사라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고 차갑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멍청하게 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대신 가게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남의 나라 사람들이 산속에서 서로 피를 흘리게 내버려둔 채 전 세계 석유의 숨통을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핵심 거점 섬들만 단단하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늪에 빠진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지상전의 피는 피하고 바닷길을 통제하여 이란의 목줄을 서서히 말라 죽이겠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잔인한 강대국의 셈법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철저하게 챙기는 이 거대한 세계 질서의 끔찍한 재편 과정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우리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참혹하고 가혹한 대가입니다. 통제불능의 이란 군부가 미사일을 마구잡이로 쏘아대고 중동의 좁은 바닷길에 무시무시한 전운이 감돌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당장 살인적인 고유가와 핏빛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맨몸으로 두들겨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세상이 이토록 흉흉해지고 두바이의 거대한 부호들마저 미국의 이기적인 횡포에 불만을 터뜨리며 세상이 당장 무너질 듯 분노할 때 전 세계를 떠도는 그 엄청난 뭉칫돈들은 결국 피난처를 찾아 어디로 도망칠까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노릇이지만 그 수천조 원의 거대 자본들은 결국 이 모든 사달을 만든 장본인, 가장 안전하고 압도적인 패권국 미국의 든든한 달러품으로 블랙홀처럼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갑니다. 세상에 거대한 불을 지른 방화범의 으리으리한 집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대피소가 되어버리는 이 잔혹하고 차가운 자본주의의 현실을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뼈저리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전쟁의 공포가 온 세상을 시커멓게 뒤덮을수록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은 오히려 태산처럼 더욱 견고하고 무섭게 솟아오릅니다. 글로벌 자본이 살기 위해 앞다투어 미국으로 짐을 싸서 달아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전광판은 피눈물처럼 붉게 물들어 처참하게 곤두박질 칩니다. 외국인들이 쓰레기처럼 내다판 원화 가치는 끝없는 추락을 시작하고 환율은 단숨에 1,600원을 뚫고 2,000원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할 것입니다. 환율이 폭등한다는 것은 선배님들이 평생 억척스럽게 모아둔 예금 통장의 가치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반토막이 난다는 무서운 사형 선고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받은 월급과 연금은 10원 한 장 오르지 않는데 식탁에 올릴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가격은 2배, 3배로 무섭게 치솟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 이 나라에 헌신한 대가가 고작 살인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서 텅 빈 지갑을 움켜쥐고 벌벌 떠는 참담한 노후란 말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갈 때 텔레비전 뉴스에서 양복을 번듯하게 빼입고 나와 떠드는 어설픈 평화쇼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의도의 증권가 앵무새들은 지금이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당장 빚을 내서 방산주와 석유 테마주에 올라타라고 달콤한 혓바닥을 놀려댑니다. 그들은 선배님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탐욕스러운 재물로 삼아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는 사기꾼들에 불과합니다. 다 썩어 문드러진 썩은 동아줄을 잡고 불나방처럼 덤벼들 때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캄캄한 안개가 눈앞을 가릴 때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기축통화, 달러의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내 두 손에 꽉 틀어진 현금의 유동성 안에서 묵묵히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것. 그것만이 산전수전 다 겪은 진짜 고수들의 흔들리지 않는 유일하고 완벽한 생존법입니다. 섣부른 탐욕을 거두십시오.
화려해 보이는 남의 잔치판을 곁눈질하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젊은 자식들은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이 거대한 물가 폭등과 무시무시한 환율의 공포 앞에서 넋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돈을 번다는데 나만 뒤처져서 영원히 벼락거지가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며 매일 밤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자본주의가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불쌍한 젊은이들을 벼랑 끝으로 거칠게 등 떠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산전수전 다 겪으신 선배님들이 집안에 든든하고 거대한 태산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세상이 당장 무너질 것 같아도 지금은 빚을 내어 무리하게 도박을 할 때가 아니라 몸을 한껏 낮추고 숨을 죽이며 진짜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호통치실 수 있는 든든한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이 거대한 태풍 앞에서는 잔바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얄팍한 갈대가 아니라 아주 깊고 단단하게 땅속으로 뿌리내린 거목처럼 내 가족의 중심을 무겁게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캄캄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선배님들의 가장 위대하고 눈부신 품격입니다. 통제불능의 무서운 전쟁과 강대국의 비열한 셈법을 낱낱이 짚어보며 우리는 오늘 텔레비전 뉴스 카메라가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가장 냉혹한 자본주의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영원히 나를 지켜주는 우방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의 눈을 번쩍 뜨고 냉철하고 지독하게 내 가족의 곳간을 지켜내는 자만이 이 혹독한 경제의 겨울을 무사히 살아서 넘길 수 있습니다. 저 강도훈 소장은 앞으로도 그 어떤 거대한 권력이나 화려한 거짓 뉴스에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선배님들의 피 같은 자산을 지켜내 가장 예리하고 차가운 진실만을 이 자리에서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가족의 숨통을 트이게 할 이 귀중한 통찰을 절대 혼자만 아시지 말고 지금 당장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주저없이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진실을 아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들의 튼튼한 방어막은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집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결코 중심을 잃지 않는 선배님들의 위대한 지혜와 그 살아오신 세월을 가슴 깊이 존경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